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입니다. 조너선 라우시 지음, 김고명 옮김,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저자인 조너선 라우시는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자 저명한 언론인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연구와 사실에 근거해 행복과 나이듦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 요로를 바라보게 해주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인간 발달은 성장, 절정, 위기, 쇠락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팩트처럼 통하고 있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인생 만족도가 40대의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나이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 반등하는 U자 모양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가 입증한 새로운 진실 3가지는 1. 나이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 더 행복해진다. 2. 중년의 위기는 없다. 중년의 리부팅이 있을 뿐. 3. 중년과 노년 사이에 새로운 인생 단계가 존재한다입니다. 책은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2장 경이로운 발견, 3장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시간, 행복, U자 곡선, 4장 기대라는 덫, 중년을 괴롭히는 것들의 비밀, 5장 나이 듦의 역설, 나이 들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6장 지혜의 길, 행복 곡선에는 목적이 있다. 7장 스스로 돕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법, 8장 서로 돕기, 벽장 속의 중년 구하기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이 들수록 더 즐거워지는 인생을 만드는 법,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인생 요로의 비밀을 찾아서. 이것은 위기가 아닌 전환기다. 내가 40이 되던 2000년은 학계에서 말하는 U자형 인생 만족도 곡선의 증거가 이제 막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때였다. 주요 학술지에서 이 현상을 다루는 논문은 그로부터 4년 후에야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 증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상이 다소간 사실로 확인된다. 대체로 성인기 중반부에 불안, 스트레스, 불행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점이 그것이다. 물론 중년의 스트레스는 업무의 중압감, 공사다망한 일정, 사춘기 자녀, 노년의 부모님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과학적 증거와 대중적 통념이 서로 갈린다.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인생의 부침을 제외하더라도 중년의 행복 급락 현상이 여전히 나타난다. 아니, 오히려 그런 요인을 제외했을 때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말하자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만족과 감사의 분량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족과 감사를 잘 느끼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흔히 청년기는 자연스러운 흥분감과 엄청난 기대감이 막대한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시기다. 이런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인생 만족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심하게 너를 뛴다. 그 다음에 정착과 성취의 성인기가 오는데 그와 함께 실망감이 증가하고 낙관론이 약해진다. 하락세가 완만해도 누적되기 때문에 급기야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진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만족감을 느낄 이유가 가장 많은데 그간의 성취를 음미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불신하고 거부하면서 성취감이 최저점을 찍는 중년의 슬럼프가 찾아온다.
보통은 이런 슬럼프가 몇 년간 이어진다. 하지만 한꺼풀 들춰보면 이 골짜기는 사실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와중에 가치관이 재설정되고 기대치가 재조정되고 뇌가 재조직되면서 중년 후반에 반등이 일어나며 그런 다음 성인기 후반에 뜻밖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이 책에서 누차 말하겠지만 우리 인생길은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위의 패턴이 감쪽같이 들어맞았다. 45이 됐을 때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수차례 언론인상을 받고 모음집에 글을 수록하고 숱하게 강연을 하고 미디어에 출연했다. 모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꼽히는 것이었다. 나는 몸 건강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했으며 훗날 결혼하게 되는 사람과 관계가 날로 더 돈독해지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나마 낮에는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 좀 나았지만 아침이 제일 힘들었다.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서 벌맨 소리가 들렸다. 넌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요 몇 년 동안 번듯하게 이룬 게 없잖아. 다른 곳으로 가서 뭐가 됐든 다른 일을 해야 해. 그렇다고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윙윙대는 자책 중 대다수가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어 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이나 회사 운영은 내가 꿈꾸던 일이 전혀 아니었다. 내가 진짜 목표를 많이 달성하니 뇌 속에서 어떤 괴팍한 기관이 가짜 목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타인과 비교 역시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내 안의 불만은 진실과 거짓을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구실을 만들었다. 내 뇌에 어떤 시끄러운 말벌 같은 것이 기생하면서 투정을 만들어내고는 빨아먹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5살의 내가 실제로 이룬 것을 20살의 내가 일부나마 이루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지 나는 똑똑히 알았다. 그렇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그런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 고민을 들은 극소수 친구 중 하나가 우울증 약을 먹어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우울이 아닌 불만이었다. 물론 중년의 위기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모름지기 위기란 극적이다. 불시에 닥쳐 다른 문제들을 몰아내고 긴급한 대응을 요구한다. 흔히 하는 생각대로라면 중년의 위기로 인해 나는 파괴적이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해야 했다. 실제로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아무 대책 없이 오늘 당장 잡지사를 그만두는 상상을 해보긴 했지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나는 위험 회피형 인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몸을 사렸다.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40이 45이 되고 46, 47이 되는 사이에 내 불만이 위기와는 정반대라는 자각이 들었다. 내 불만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 내 심리의 새로운 표준 같았다. 그 정도는 버텨낼 수 있고 어차피 극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니 안도감이 드는가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내가
만성 불만증에 걸렸다면? 점점 의욕이 떨어졌다. 왠지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나를 규정짓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뒤덮은 안개는 피어오를 때도 그러더니 거칠 때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참으로 묘했다. 내가 40대 후반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던 아버지 역시 중증 신경증후군에 걸려 돌아가셨다. 50살에는 미국 언론계의 불황으로 잡지사 일이 끊겼다. 그래서 작가들을 위한 아이디어 거래소를 창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나는 졸지에 중년의 협곡으로 던져져 급류를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머릿속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줄어들더니 점점 확실하게 잦아들었다. 강박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깎아내리던 습관이 누그러졌다. 그 변화가 워낙 미묘하고 점진적이라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염려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분주하게 불만의 이유를 만들어내던 무언가가 갈수록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당시에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년이 힘든 시기일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토머스 콜은 물론이고 이미 14세기 초에 단테도 알고 있었다. 단테의 지옥 방문기가 괜히 중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인생 여로의 방고비에 나는 똑바른 길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네. 아, 이 숲이 어찌나 야만스럽고 사납고 가혹하던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려워 그 생각만으로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네. 어두운 숲이란 은유는 콜이 그린 중년의 급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콜과 단테가 아무리 영민했다 한들 나이와 행복의 관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았다. 이 책은 경제학이라는 음울한 학문이 행복에 새롭게 비추는 빗줄기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흔히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인생 만족도에 관해 이야기할 텐데 이는 생각만큼 우리의 물질적 상황이나 성취 정도와 관련이 깊지 않다.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경제학계의 이단아들이 중년에는 다른 요인들과는 무관하게 나이 자체가 더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감정이 리부팅되면서 중년 이후의 삶이 의외로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현상과 그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만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화와 행복에 관해 우리가 믿어온 것 중 다수가 착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에게 중년의 불만족이 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전한 전환의 과정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더 영리하게 행복 곡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대처 방법 또한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중년에 맞닥뜨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피해 가는 길은 생각해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길은 생각해낼 수 있다. 첫째, 중년의 슬럼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들이 이가 나고 사춘기를 겪듯이 중년의 슬럼프 역시 종종 고통스럽긴 해도 건전한 변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채비를 하게 해준다. 그러니 이 시기에 불만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둘째, 중년 이후의 반등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만족감의 원천이 바뀐 결과이고 따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결과이다. 보통은 예상치 못한 만족감이 노년까지 이어지며 심지어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도 유지된다.
셋째, 현대의학과 보건 시스템 덕분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미 이 반등기가 10년 이상 연장됐고 앞으로 더욱 연장될 전망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친사회적인 시기가 20년 연장되는 과정에 있을지 모른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앙코르 성인기라고 부른다.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이 시기는 인류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종류의 선물이다. 나이 들매 역설. 나이 들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세 무렵부터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스트레스 감소 현상을 발견했고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된다. 내가 인생의 각 10년을 잘 표현하는 단어나 문구를 말해달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나오는 빈도를 보면 20대에 제법 높고 30대에는 거기서 더 증가하고 40대에는 또 증가한 후 50대에는 20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이후로 계속 하락한다. 분주함과 일이라는 말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일터를 떠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스트레스는 은퇴 연령이 되기 10여 년 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점을 번뜩 깨달은 건 아서 스톤과 대화를 나누면서다. 스톤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행복 곡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다. 숙련된 임상 심리학자로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스트레스, 고통, 피로 같은 일상의 장애물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오래 연구했다. 스톤에 따르면 미국인 150만 명이라는 방대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날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물은 갤럽 조사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패턴이 발견됐다. 18에서 50세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런데 50세부터 70세에서는 그 비율이 20% 정도로 감소하죠. 직선으로 쭉 떨어져요. 절반이었던 비율이 5명 중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연령대에 말이죠. 효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하락의 경사와 규칙성도 평범하지 않고요. 과학에서 이런 패턴을 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학교 소속인 스테판 슈나이더, 조앤 브로더릭과 공동으로 초우량 데이터 세트 2개를 추가 분석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잡음이 더 끼긴 했지만 50세부터 70세에서 정확히 똑같은 유형의 감소세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약 20개의 변수를 보정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감소의 원인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거의 다 포함됐다. 건강 상태, 자녀, 결혼 등. 그래도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패턴이 더 강해지는 것이 마치 나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 같았다.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스톤이 비공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은지 대놓고 물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50대와 60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아니요, 그냥 지금 이 나이로 있을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감정 절제력이 좋아진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는 게 진짜 잘 안 돼요. 로라 카스텐슨이 자신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말이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감정의 최고점이 저 높이 있고 최저점이 저 아래에 있던 걸 기억할 것이다. 극단적인 감정이 짜릿하긴 하다.
그렇지만 아서 스톤의 비공식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던 시기를 지난 사람 중에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토머스 콜이 그린 청춘에서 여행자는 에덴 동산 같은 풍광에 둘러싸여 있다. 잔잔한 강물, 녹음이 우거진 땅, 푸른 하늘. 하지만 콜이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변화무쌍한 청춘의 정석 기후다. 일순간만 지나도 여행자는 뇌우에 흠뻑 젖거나 돌풍에 강타당할 수 있다. 나이 들면서 정서 기후가 제대로 안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생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일레인 웨딩턴은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배워 깨닫는 듯하고 그래서 감정이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죠. 라고 내게 말했다. 나이 든다고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니다. 우울증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틀렸다. 2002년 정신의학자 댄 G. 블레이저는 여러 논문을 검토한 후 우울증이 노년에 나타나는 빈도가 중년보다 낮다라고 밝혔다. 노년에는 우울증의 유병률이 매우 낮다.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노인 중 우울증 환자 비율은 1에서 4%에 불과하다. 오즈월드와 브랜치 플라워의 연구 결과를 돌아보자면 유럽의 항우울제 처방률은 40대에 최고점을 찍는다. 나이가 들면 우울증과 역경이 불쑥 찾아올 때 대처하는 능력도 대체로 더 좋아진다. 저명한 행복 경제학자 존 헬리웰은 중년에는 온갖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상승한다는 증거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쁜 경험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 능력과 좋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도 더 좋아져요 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감소, 인생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미련 감소, 감정 절제력 향상, 대응력 향상.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성 효과를 경험한다. 긍정성이 더욱 강해진다. 중년에는 비현실적 낙관론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당장은 집요하게 느껴지는 불만감이 생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후 인생에서 의외의 기쁨을 누릴 채비가 갖춰진다. 이런 반전이 생기는 이유로는 위에서 내가 감정 절제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현상을 들 수 있다. 경험 축적과 신경학적 발달이 맞물려 뜻밖의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이 강해진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할 만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후회에 덜 민감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지적 요인에 대한 증거 또한 많다. 노화와 행복 분야 권위자인 로라 카스텐슨의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긍정성 효과가 존재한다. 노년에는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인식하고 이것이 되먹임 고리를 만들어 긍정적인 감정이 더 강해진다. 노년에는 단어 목록, 표정, 불쾌하거나 감동적인 그림, 건강 관련 메시지 등 각종 정보를 처리할 때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 또한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데 후회를 덜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년에는 또 서로를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에 로라 카스텐슨이 심리학자 로버트 레븐슨, 존 가트맨과 함께 금실이 좋은 부부들과 그렇지 않은 부부들을 모아서 그들이 갈등 요소에 관해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했다. 그 결과를 보면 연구자들의 관측과 참가자들의 말이 일치했다. 노년 부부들이 중년 부부들보다 분노, 혐오, 호전성을 덜 표현하고 볼멘 소리를 덜했다. 연구진이 전반적 결혼 만족도를 보정해
부부 관계의 질을 전부 동일한 선상에 두었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노년 부부들은 또 긴장감이 비교적 팽팽한 상황에서 중년 부부들보다 애정을 더 잘 표현했다. 이 같은 증거가 누적됨에 따라 점점 많은 전문가가 광범위한 시간대에 걸쳐 놀라운 시사점을 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회학자 양 클레어 양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론은 이렇다. 나이가 행복을 동반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